그 A형의 항체가 생겨서 이 많은 상용화되어 있는 보톡스를 못 쓰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보톡스 B타입이 있는데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제가 주름 때문에 걱정인데요.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보톡스가 있거나 이게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주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름 치료 방법이 보톡스죠. 특히나 젊은 분들한테서는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동적 주름. 주름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근육이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동적 주름이 있고 가만히 무표정하게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패여 있는 정적 주름이 있어요. 이 동적 주름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이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은 보톡스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죠. 정적 주름으로 점점점 가게 되면 동적 주름이 지속되다 보면 그 부위에 콜라겐이 점점 소실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게 패 있는 깊은 주름이 되면 이때는 보톡스를 맞은다고 주름이 펴지진 않아요. 그때는 그 주름을 채워주는 볼륨감이 있는 뭐 볼륨실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. 피디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고 웃을 때 뭐 아니면 이마에 미간 주름 지을 때 이럴 때 생기는 주름 말씀하시는 거 맞죠? 네. 그러면 그 주름에는 이제 보톡스를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면 금방 개선이 되는데요.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 매번 계속 쓰는 게 좋지는 않아요. 한번 쓰시고 나서 보통은 최소한 한 3개월 후에 쓰시라는 걸 권유를 드리고 주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잦은 기간 안에 많은 용량을 맞다 보면 그 기간도 문제고 용량도 문제인데 이 항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톡스라는 건 우리 몸의 항원이에요. 이물질이란 말이죠. 이물질이 항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 체계에서 항체를 만듭니다. 얘네를 물리치기 위해서. 그런데 보톡스가 조금씩 들어올 땐 항체를 만들지 않아요. 항체를 안 만들어야 우리가 보톡스를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계속 쓸 수가 있죠. 근데 너무 자주 맞아버리면 항체가 생겨버려요. 우리 예방접종 몇 차 맞으면 항체가 생기듯이.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톡스가 안 들어요. 보톡스라는 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타입은 보톡스 A 타입이거든요.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뭐 제오민, 나보타, 뭐 보툴리늄, 뭐 여러 가지 엘러간의 보톡스 다 이것들은 보톡스 A형입니다. 그 A형의 항체가 생겨서 이 많은 상용화되어 있는 보톡스를 못 쓰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보톡스 B타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고 보통 그걸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톡스를 최소 3개월은 간격을 두고 맞으셔라.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격이 널찍널찍하면 더 좋아요. 그래서 저도 이 턱관절 환자분들 이갈이 보톡스 맞으실 때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너무 자주 맞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특히나 이갈이 보톡스 용량도 많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시면 이제 그 주기만 좀 띄어서 맞으시고 처음에 주름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.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주름을 딱 맞았을 때 너무 주름을 펴기 위해서 과도한 용량을 놓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차라리 살짝 주름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펴드리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용량을 과다하게 놓지 않고 저는 사실 기준치보다 저희 뭐 교과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는 뭐 2유닛을 놔라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환자분들은 사실 더 작게 여러 군데로 쪼개서 놔드려요. 용량을 살짝 부족한 듯 놔드려서 리터치를 해서 조금 더 놓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나가지고 주름을 너무 마스크처럼 표정을 하나도 못 짓게 만들어 버리면 이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기에도 이상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자연스럽게 잘랐어요. 조금씩 나서 적당히 자연스럽게 났는데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옛날만큼 주름이 막 안 써지는 거예요. 그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어색할 수 있다. 그렇지만 그 어색함은 한 뭐 2, 3주 지나면 다 적응하세요. 처음에 이마 좀 맞고 나서 이마로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. 그냥 눈꺼풀로만 뜨는 게 아니라 이마 근육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. 눈꺼풀을 많이 치켜 뜨는 분들은 이마 주름을 보톡스를 놔드리면 되게 답답해하세요. 그래서 처음에 무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놔드릴까요?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렇게 시술을 하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고 너무 과하게 놓으면 눈이 막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십니다. 그런 이제 부작용, 눈꺼풀이 무거운 거,
좀 뭔가 표정이 좀 어색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뭐 입꼬리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리프팅을 하는데 여기를 같이 놨어요. 그러면 끌어당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놨는데 용량이 만약에 따로따로 들어갔다. 그러면 한쪽 입꼬리만 더 많이 내려가고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입꼬리 비대칭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리터치를 해드려야 될 거고 같이 용량을 맞춰서 같이 웃었을 때 같이 입꼬리가 살짝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잘 해야 될 거고 보톡스 부작용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뭐 멍이라든지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뭐 많거나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 교근 보톡스 같이 이런 데 맞았을 때 교근은 근육이 두껍거든요. 그래서 교근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사이에 인대 경막이 나뉘어져 있는 분들이 뭐 많이 있어요. 그럴 때 깊은 데만 놔드리면 얕은 층이 씹을 때 볼록하고 알사탕 문 것처럼 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당황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 볼록 튀어나오는 부위에 살짝살짝 보톡스를 추가적으로 좀 놔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시간 놔두고 지내도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저절로 해결하거나 추가로 보톡스를 놓거나 해서 그런 부작용들은 해결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장님 그러면 평소에도 조금 부작용을 피하고자 하는 생활 습관들이 좀 있을까요? 보톡스는 일시적인 거예요.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죠. 신경하고 근육의 접합부에 아세티콜린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되면서 근육 보고 일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일을 해라 하고 시키는데 그 물질을 잠깐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. 뭐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3 내지 6개월 있으면 보톡스 효과가 다 사라지잖아요. 그럼 또 주름을 계속 지으면 그 주름이 똑같이 생기겠죠.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한 놈만 패요. 같은 주름을 똑같이 만듭니다. 그 주름 라인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주름 라인이 계속 똑같이 패이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국에는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방법 말고는 내가 그 주름을 좀 안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간 주름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하면 보톡스를 맞으면 그 주름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주름을 지우려고 인상을 쓸 때 힘이 안 들어가네 하면서 되게 어색하잖아요. 그걸 다시 리마인더로 삼으셔서 내가 이번에도 미간 주름을 쓰려고 했구나. 내가 또 힘을 줬네 하고 자꾸 상기를 하세요. 그러면 이제 주름을 좀 짓지 말아야 되겠다. 이러면서 나의 생활 습관, 미간 주름을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시면 보톡스 효과도 오래 가고 혼자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. 예를 들어서 입꼬리 보톡스를 맞았어요. 이제 웃는 연습을 좀 평소에 하시면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 계속 웃으면서 입꼬리 올린 근을 좀 더 쓰신다면 나중에 입꼬리 내린 근 보톡스 효과가 사라졌을 때에도 내가 계속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겠죠. 이런 그런 본인들의 이제 평소에 주름을 많이 짓거나 얼굴을 끌어당기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자제하시면 더 효과도 오래 가고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